반드시 저를 재판정에 세워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우 스님 따따붙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진우 스님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세상을 떠난 지 지금 반년이 더 지났죠. 근데 아직도 그 존재가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사법 리스크. 진우 스님이 안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속에는 여전히 자승 스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진우 스님이 안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특히 자승 전 총무원장과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진우 전 동국대 해직 교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스님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건 있었는데 오늘 뭐 오신 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한데요. 지금 뭐가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제일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현 정각원장 재정 스님의 명예훼손. 그렇죠. 재정 스님이 저에게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한 경찰에서는 통정의 사실, 모 여인과 통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사선의 종회원을 거치면서 갑자기 다른 종책 모임으로 간 것을 두고 철새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한 모욕 부분이 있었는데 다 불송치 결정이 났었어요. 아, 그거는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고모 여인과 통정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진다. 확인된다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아,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까? 그런데 재정 스님 측에 변호사가 그것을 불복을 해서 재정 스님 측이 불복을 해서 보안 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한 몇 달째 걸려는 있는데 다시 경찰에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정각원장 진명 스님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 건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것 또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두 가지 다 불송치 결정이란 것은 물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투어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진명 스님 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보안 수사 중인데 다시 경찰서에서 저를 안 부르네요. 그럼 일단 뭐 재정 스님이나 진명 스님 당사자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권은 큰 문제 없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자승 전 원장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 검찰에 송치가 됐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남경찰서에서 제 주소지로 돼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첩을 했다가 자승이 죽고 난 후에 다시 강남경찰서로 이첩이 됐죠. 그렇죠. 제가 경찰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경찰 윗선에서 본인들에게 명령이 내려와서 강남경찰서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사회자님도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저도 강남경찰서에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 이번에는 맞습니다. 송치가 됐는데 보안수사 명령이 나와서 제가 저번 주에 5월 31일 날 가서 보안수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 강남서에 다녀오신 거죠? 다시. 저도 그 보안수사를 하라 이렇게 통지가
경찰에 갔다는 게 저한테도 날라왔는데 그들은 별로 이렇게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예. 고발하고 싶은 사람 예. 그리고 죄를 묻고 싶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타겟은 저다. 그런데 예. 사회자님도 그거를 고발장을 받아보셔서 예.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저희가 피고발인 2 그리고 제가 3. 예. 피고발인 1이 있었잖아요. 1이 또 다르시죠.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은 그때 진우 스님이 명진 TV에 나와가지고 자승처사 귀가방송 예. 예, 거기에서 아마 그 자승 스님의 은처 의혹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할 때 진명 스님의 이야기, 예. 진명 스님과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 방송 이제 내보낸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 진명 스님이 우리를 고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은사 주지인 예. 자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최측근. 예. 예. 문고리 권력 서열 1위라고 부를만 했던 예. 그리고 일각에서 불려졌던 예. 금고직이라고 불려졌던 예. 원명 예. 스님에 의해서 제가 고발당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진명 스님이 그 했을 때는 이제 고소였어요. 고소였는데 이번에 그 강남서에서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날라온 거는 고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누가 한 거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이 저희를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회자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명예훼손은 본인의 의사 그리고 허락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러니까 자승의 명령을 받은 원명 스님이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이 제3자가 고발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그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사회자님도 한 차례 받았으니까 3차례에 걸쳐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피고발인 1을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게 명진 TV에 나간 방송이기 때문에 이 고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고발인 1이 명진 TV니까 명진 스님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피고발인 1이 지금 비군위의 운영위원장인 전 정각원장 진명 스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명 그 봉은사 주진 원명 스님이 자승 스님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데 방송에 나갔던 명진 TV의 방송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진우 스님과 저를 고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내용 전화 통화했던 그 내용 자승 스님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 결정적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진명 스님을 같이 이제 고발을 한 이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진명 스님은 형법 제 307조 제2항 그게 뭐죠?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고 그렇죠. 저와 사회자님은 저희는 좀 그거 아닌데 형법 아니었는데 더 센 겁니다. 더 센 겁니까? 더 세더라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맞습니다.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한 이거는 가로치고 예비적 죄명 명예훼손이라고도 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형법보다 이게 더 센 겁니다. 특별법위로 이제 그렇죠. 이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피고발인 1 진명스님은 본인의 죄를 인정했대요. 순순히. 아 그래요? 그러면 진명스님은 내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명 스님의 그 증언 녹취에 근거해서 자승 스님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내보냈는데 예. 그 은처 의혹에 대해서 스님한테 직접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던 예, 예. 그 진명 스님이 미안해 그거 허위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자승의 은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제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예. 단계를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2011년도 여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동학사 위에 있는 그 남매탑과 사이에 있는 토굴에 있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검찰총장 그리고 뭐 국가권익위 그리고 뭐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투서를 썼는데 그렇죠. 곳곳에 투서를. 예. 근데 그 투서 내용 중에 자승이 LA에 가서 아들하고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다라는 부분을 제가 호복국장이던 무관 스님과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 경험담 하나. 그리고 2012년에 성호라고 하는 금당사 주지였던 스님이 선주 아빠 물러가라라고 조계사 앞에서 피켓팅을 그렇죠. 했던 피켓시위를 예, 그거 하나. 예. 그리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자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비구니 회에 지금 2인자가 된 진명 스님이 성월 동국대 상임이사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성월 스님이 쌍둥이 아빠일 뿐만이 아니라 자승도 아들 문제가 있고 은처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를 둘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월을 내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그러면 서로 간에 약점을 잡고 서로 간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그거를 국가에서 대통령이 부르기를 카르텔이라고 불렀잖아요. 은처 그래서, 카르텔. 예, 그래서 은처 카르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방송 나가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거죠. 예. 고발이 되고. 그런데 그 세 개의 단계 중에 최종적으로 은처 카르텔을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진명 스님의 증언이 거짓과 농담을 섞어서 큰 스님을 비방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게 어쨌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거네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진명 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거를 진우 스님은 거짓말인지 뻔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한 말을 이용해서 큰 스님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진우 스님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합리적 정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쨌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우 스님도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농담하는 거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 그렇게 확실하게 막 물고 들어가는데요. 저 그렇게 머리 좋지 않거든요. 저 아주 팔랑기고 남의 말 잘 믿거든요. 이래봬도 이따가 한 번씩 아닌 게 드러나면 이제 의심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총무원의 기획국장으로 갔을 때도 이런저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 도반들이 자승 진짜 공심을 갖고 있는 큰 스님이다. 이거에 제가 팔랑기가 이제 탁 쏠려가지고 그래서 자승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충성동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게 저는 여기서 조금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은 왜 진명 스님은 예전에 이제 스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렇게 이제 자승 스님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구체적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증언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자기가 이제 농담한 거다, 허위 사실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싹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이유가 물론 뭐 살아남기 위해서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괘씸하고 좀 악의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명진 TV를
대상으로 방송 게재 가처분 신청 예. 그리고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 그리고 명예훼손에 의한 예. 고소, 예. 형사고소, 민사고소 예. 그리고 명진 스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형사고소를 했잖아요. 예. 요구를 했죠. 예. 예. 근데 그 시기와 원명이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진명 그리고 진우 예. 그리고 사회자님을 고발한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시간대가 시기가 비슷합니다. 일주일 차이예요. 예. 그 얘기는 저는 이번 건으로 예. 이 진명과 그리고 원명 예. 그리고 자승이 이 법적인 예. 플랜을 짠 거다. 계획을 짠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요 고소 고발을 하던 이 시점은 자승 스님이 죽기 전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 이게 재판에 가서 예. 재판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재판까지 가게 돼서 자승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줄기차게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많은 종도들이 예. 대부분의 종도들이 자승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속 시원하지를 않았는데 예. 첫 번째 판례가 고발당한 피고발자인 진명이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큰 스님을 명예훼손했어요. 라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예. 적어도 유죄는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리고 유죄가 그거를 나오겠죠. 근거로 의혹 제기를 했던 제 의혹은 터무니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판례가 확정이 된다고 하고 판결이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자승의 은처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근거가 없다. 예. 그런 형태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예, 이 다음부터 누가 이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더라도 예. 언제 어떻게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예.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죠. 그거를 노리고 있다. 예, 그거를 노리고 이참에 있어서 완전히 이 의혹을 그냥 끝내버리자. 예. 그래서 피해자인 자승이 죽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아직도 이번에 제가 다시 강남경찰서에 불려간 게 예. 고발인 측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예. 한 그 수사관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정도 두꺼운 분량으로 다시 조사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제출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그 진명 스님과 진우 스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죄를 내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지금 밀고 있다. 이런 예. 형태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작년에 첫 고발에서는 네. 그 허위 사실 내용이 한 5가지 정도였어요. 예.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은처 의혹에 대한 것이었고 예. 그리고 5번째가 정가원장. 예. 정가원장이었던 묘주 스님이 예. 자승에게 본인의 정가원장 유임을 위해서 횡령한 돈을 갖다 줬다. 예. 라고 그렇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뺐답니다. 아, 그래요? 고소 취하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에 이제 그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번에 그걸 뺀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그 횡령 문제면은 제일 먼저 검찰이나 예. 저희가 재판정에 가서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자승의 통장이죠. 횡령이면 예. 돈 거래니까 통장 거래를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승 스님의 통장을 따야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전에 또 그런 면이 전 있었네. 총무원장이었던 예. 설정 스님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설정 스님의 통장 정보 공개가 받아들여져서 그게 재판정에서 예. 밝혀졌잖아요. 그 자녀인 누구에게 돈을 보낸 게 이제 드러나서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이 전전 정각 원장이 자신의 유임을 바라면서
이렇게 횡령한 돈을 이제 건넸다. 예. 이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쪽의 통장 거래를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예, 예. 되니까 그건 이제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참에 아예 그걸 빼버린 거네요. 예. 고소 내용에서. 예.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예. 저희가 고발을 그 작업을 안 하더라도 예.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깨끗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원명 스님한테 강하게 묻고 싶어요. 예. 본인이 은사 스님처럼 그렇게 모시던 자승 스님의 유훈 같은 예. 자승 스님의 명예훼손을 왜 한 건에 대해서는 횡령건에 대해서는 고발 취하를 했느냐. 당신 원명 스님 자승 스님의 유언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계종 총무원과 그리고 원명, 봉은사 주지, 그리고 상월결사 팀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드시 저를 재판정에 세워주세요. 이거는 재판에 가서 한번 네. 제대로 좀 다퉈볼 만한. 예. 그리고 그 고소 취하했던 횡령건에 대해서도 다시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좀 궁금한 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진명스님이 현재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거짓으로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네. 본인의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된 본인의 이제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건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종단이나 이런 데서는 진명스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허법부에서 조사도 안 했고 예. 안 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고발 당했다고도 얘기들 안 들었고 예. 진명스님은 비군위회에서 예. 선거를 통해서 비군위회 운영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걸로 예, 보면 운영위원장 됐다는 얘기 있었죠. 예. 적어도 대한불교 조계종 비군위회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거짓과 농담을 섞어서 명예훼손한 비군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렇네요. 예. 비군위의 2인자로 떠받들 만한 예. 훌륭한 스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앞뒤 과정을 본다라면은 상당히 짜고 치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 의혹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재미난 건 저를 고발한 명예훼손을 고발한 두 사람 다 예. 영전했어요. 재정스님은 그 뒤에 정각원장으로 정각원장이 됐죠. 예, 예, 정각원장. 그리고 진명스님은 비군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됐고. 예. 예, 그러니까 자승이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로 있을 때 예. 재정은 신임 정각원장이 됐고 고모 여인과 통정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진다라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서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각원장이 됐고 예.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공개했었죠. 예. 예. 그런데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전혀 문제 삼지 전혀 않고 문제 삼지 않았죠. 그리고 동국대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예. 정각원장으로 객관적 사실로 보여지는 예. 통정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각원장으로 했고 진명스님에 대해서는 비군위의 운영위원이 예. 비군위의 모든 예산을 관할을 하고 그리고 비군위회 몫에 예. 종회의원 10자리를 종회의원 10명을 추천할 수 있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진명스님은 종회의원을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전에 개환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종회의원으로 셀프 추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열린 비군위회 대변인으로서 가장 크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진명 스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례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 자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종회의원을 이제 종회의원 거죠. 그 자리 한 자리 내려놓는 것보다는 10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비군위회 운영위원장이 훨씬 실세인 거죠.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영전을 하는 게 조계종의 지금 풍토가 아닌가, 새로운 출세 코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 뭐 소송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강남서에 한 번 출두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수사가 많이 진행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진우 스님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도 지금 자승 스님의 존재가 이런 이제 고소고발 건 속에 여전히 그 영향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명 스님이든 진명 스님이든 어쨌든 자승 스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발벗고 나선다 이런 느낌보다는 솔직한 심정으로 뭔가 이제 이 권력 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입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좀 뭔가 이제 충성스러움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 이유가 누구보다도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하고 상홀결사 회주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였던 사람이 은초 의혹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저도 창피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국대의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 재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조계종을 좌지우지했던 그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지금도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자승 스님이 진짜 한털 부끄러움이 없는 돈이나 그리고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음계에 대해서도 깨끗했던 스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조계종 호계원이나 호법부의 조사가 아닌 사회법에서의 그런 판례가 나오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며 그 이상의 조계종에 대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주장했던 바가 진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현 총무원 그리고 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고소고발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진실을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우승과 관련돼서 이 고소 고발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 간다라면 그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고 기회가 된다라면 스님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승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진우 스님에 대한 이제 고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생하시는 우리 진우 스님께 응원의 박수 또 함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은 자승을 다시 불러낸 게 지금 봉우사 주지 원명이야. 저희는 불러낸 적 그것도 없어요. 법정으로. 저희는 불러낸 적 없어요. 그것도 법정으로. 저는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난 저번에 끝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시비를 못 걸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제대로 추앙하겠다고 하면서 부관 참시를 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